found라고 써 있는데요. found라고 해서 find의 과거형, 과거분사형 found를 생각하지 마세요. 원형으로 쓰이는 found를 생각하시면 found라는 어근이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사 found 무슨 뜻입니까? 설립하다죠. 뭔가를 설립하려면 뭐부터 지어야 돼? 꼭대기부터 지어요? 밑부터 지어요? 그죠? 밑에 기반부터 다지고 세워야겠죠? 파운데이션이 설립한다 또는 기초를 의미하죠. 파운드가 그래서 밑바닥, 발음을 의미하는 거죠. 밑바닥을 뜻하는 단어 중에 또 베이스라는 단어도 있죠. 베이스에서 BAS도 밑바닥을 뜻해요. BAS도 밑바닥. 우리 기초적인 거 영어로 뭐라 그래? basic. 그 BAS가 기초, 밑바닥이거든요. 베이스, 베이직, 펀더멘털 다 같은 말이다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자, 파운드와 펀드는 발음 베이스, 밑바닥을 의미한다. 요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없고요. 하지만 헷갈리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파운드인데요. 파운드. 말 그대로 파운드지 뭐 파운드. 파운드는 뭐에 기초를 놓다 무엇을 설립하다. 설립하다 한자어로 보면 립이 세운다는 뜻이죠. 어디를 밑바탕으로 해서 세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여기에 에이션이 붙어서 파운데이션이 되면 당연히 설립이란 뜻도 되고 기초란 뜻도 되고 또 재단도 되죠. 재단. 어떤 재단. 어떤 무슨 김차리 환경재단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것에 김차리 환경재단을 설립한 거죠. 왜 재단이라는 뜻이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이따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쓰는 화장품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들한테 엄마 화장품 중에 파운데이션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파운데이션 쓰지. 그게 뭔 화장품이야? 한국말로?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초 화장품이야. 그래. 파운데이션이 기초라니까 밑바닥이라니까요. 즉 어머니들이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물을 닦은 다음에 제일 먼저 찍어 바르는 화장품 이게 파운데이션이야. 밑바탕 화장품 아니야. 위로 채색하는 게 아니고 바탕이 되는 화장품. 이게 파운데이션입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했으니까 절대 안 까먹겠죠? 자, 그 다음에 profound 나왔습니다. profound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죠? profound는 보통 우리가 deep과 같다고 하죠. deep의 뜻이죠. 깊은. 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깊은 걸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깊은 것도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깊으면 심오하다라고 얘기하죠. 심오한. 반대말은 shallow가 되겠습니다. 얕은이죠. 물리적으로 얕은 거에도 쓰고요. 내용의 깊이가 얕은, 즉 천박할 때도 쓰죠. shallow. 그럼 profound가 왜 깊다가 됐느냐? 프로는 우리가 잘 아는 접두어 forward의 뜻입니다. 그죠? 어디까지? 밑바닥까지 전진했대. 밑바닥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야. 밑바닥까지 간. 밑바닥까지 전진. 그러니까 내가 잠수부라고 볼 때 표면에서만 수영하는 게 아니라 후 해서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가장 깊은 데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profound가 깊은 거죠. found가 밑바닥이는 걸 기억하면 이게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겠지. 얕을 수가 없겠지. 쉽게 나온다 이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found라는 어근을 봤는데 그 밑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 하나 제가 써놨죠. 거기 asterisk 눈표시, 별 표시가 있는 것은 이것과 어근이 같지 않은 단어의 별 표시 내놓죠. 근데 생긴 건 비슷해. confound라고 돼 있어요. confound. 아이고 더럽게 비슷하게 생겼네.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found는 이 found하고 라틴어 어근이 달라요. 알아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냥 얘기하면 이 found는 말이죠. 파운다레 또는 펀다레라고 해야겠네요. 펀다레에서 왔고요. 펀다레. 요거는 말이죠. 펀데레에서 왔어요. 펀데레. 에이씨 괜히 썼다. 에이 이거는 펀다레라는 단어 썼는데 펀다레는 밑바닥으로 간다. 기초를 놓다 그런 뜻이고요. 펀데레는 현대 영어의 포의 뜻입니다. 포. 쏟아붓다. 쏟아붓다. 그래서 요 펀드가 바뀐 게 요 파운드고 요 펀드가 바뀐 게 요 파운드니까 두 개가 어글이 다른 거예요. 사실 이 펀데레라는 어근은 실제로는 FUS라는 어근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요. 기억나죠? 퓨전 그러면 융합한다 뭐 이런 거 FUS 어근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투게더니까 이것저것을 한데 붙는다.
이것저것 한데 붙는다. 이런 식의 어근적 뜻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꼭 넣을 것만을 넣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막 꿀꿀이 잡탕 쳐서 넣으면 어떻게 돼요? 혼동되죠. 혼란스럽게 하다는 뜻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펀드와 다른 어근에서 온 거라서 이런 뜻이 되고 이런 뜻이 이렇게 쓰인다는 걸 기억하는 것은 매우 힘들죠. 그렇게 외울 수가 없다고. 근데 내가 좀 전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얘기해줬어. 펀데레라는 라틴어 동사가 파운드 또는 퓨스로 바뀌었다고 돼 있죠. 그렇다면 뭔가 어떤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그렇지. confuse. 보이죠? 이 파운드와 퓨스가 같은 어근에서 온 거니까 요게 뜻이 같잖아. 혼란시키다, 혼동을 주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외우는 게 좋은 외우는 방법이야. 절대 이런 식의 어려운 말을 갖고는 절대 못 외우니까 프로파운드는 그러니까 외웠던 우리가 밑바닥까지 갔다로 그냥 기억하고 컴파운드는 컴퓨즈하고 같은 어근이니까 컴파운드와 컴퓨즈가 똑같은 단어래. 어근도 똑같고 뜻도 똑같대. 이렇게 기억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프로파운드, 컴파운드 했고요. 그 밑에 펀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펀드, F-U-N-D, 펀드. 펀드란 단어는 어근 그대로니까 그냥 어근 그대로죠. 근데 보통 한국말로 할 때 뭐라 그러죠? 기금이나 자금을 펀드라고 하죠. 요새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슨 펀드 열풍이 불어갖고 말이죠. 펀드 투자 뭐 안 하면 좀 바보처럼 취급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펀드 투자라는 건 뭔가 하면 개별 가입자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 거죠. 즉 종잣돈을 모아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를 갖고 투자회사들이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야. 좋은 주식에다가.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서 투자자들한테도 이익을 돌려주고 자기도 먹고 그러는 건데 이익이 빵꾸가 나죠. 예를 들면 최근에 베트남 펀드 같은 거 마이너스 45% 성장했어요. 그러면 다 원금 까먹는 거죠. 그거 왜 자기 투자를 남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가 직접 투자를 하던가. 직접 투자하는 거는 더 위험하죠. 그런 걸 하질 말아라. 하질. 그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개미 투자가들이 이기나? 이길 수가 없지. 어쨌건 간에 펀드는 기금, 자금이라는 뜻인데 왜 이 밑바닥 이런 것과 기금, 자금이란 건 무슨 관계가 있냐? 연상이 돼요? 어떤 단체, 어떤 사업체, 어떤 재단,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 미천. 우리나라 말과 똑같죠? 종잣돈이잖아. 종잣돈. 가장 밑밥이 있어야 무슨 고기가 깨듯이 미천이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야. 최초로 조성된 기금이라고 펀드라고 하는 거야. 그럼 펀드를 조성해서 돈을 모아야 재단을 만들겠죠. 파운드와 펀드가 같은 어근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우리 가끔 신문에서 미담들 읽죠. 김밥 할머니가 평생 모은 20억을 병원을 지어달라고 와이모 대학에 기금으로 냈다. 그 기금을 갖고 미천으로 해서 뭐 장학회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그런 거죠. 최초의 종잣돈이라는 의미에서 펀드는 밑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됐습니까? 이 앞에 RE가 붙었어. 리펀드가 됐어요. 리펀드 뭐죠? 환불이죠. 환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말이죠.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익스체인지 할 수 있죠. 교체를 해주는 거죠. 교체하고 싶지도 않아. 기분 굉장히 나빠. 그러면 리펀드, 환불해달라고 하면 되죠. 리펀드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위가 뭡니까? 백이죠. 꼭 기금을 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리펀드죠. 그래서 리펀드는 펀드라는 어근까지 가지 마시고 펀드에서 일단 기억해. 펀드가 뭐야? 미천이었어. 돈이었어. 그 돈이 되돌아오는 거다. 펀드란 단어의 파생어로 기억하세요. 알겠죠? 리펀드는 어근까지 가지 마시고 펀드의 파생어다.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리펀드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펀더멘틀 보이네요. 펀더멘틀. 좀 전에 얘기했죠. 펀더멘틀이라고 하나. 베이직이라고 하나. 다 기본적이다, 기초적이다 그런 뜻이죠. 펀드란 말과 베이스란 말이 둘 다 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에 해당하는 따라서 기초적인
기초의 그런 뜻이죠. fundamental, basic 다 명사로도 쓰이니까 기초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found나 fund, 다시 말하자면 밑바탕을 의미하는 펀더라에서 온 그런 단어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예문 1번부터 5번까지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예문. on organization. 자, found가 나왔으니까 organization 같은 게 자꾸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죠? 단체. 무슨 단체? called Change for Charity. 단체 이름 멋있습니다. 자선을 위한 change. 이 change가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잔돈이죠. 네. 자선을 위한 잔돈. 참 단체 이름 잘 만들어요. 네. 자선을 위한 잔돈. 집에 몇십 원, 몇백 원, 뭐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칠판에 뭐 책상 위에 놔둔 글기도 하고 또는 뭐 저금통에도 들어있죠? 그거 모아서 자선 좀 합시다. 이런 얘기죠. Change for Charity라는 이름의 단체는 was founded. 기초가 놓여졌다. 창설되었다. 뭐 put some of that wasted money to use. 유명한 표현 나왔습니다. 구동사 put to use. put to use는 목적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put과 to use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잘 기억해놔야 보이겠죠. 뜻은 make use of 같아요. make use of는 외우기 쉽죠. 목적어 바로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네? 뭐뭐를 이용하다. 낭비되던 돈, 즉 잔돈이겠죠. change의 일부를 이용하기 위해서 창설된 그런 어떤 조직체이다. 2번, DNA 증거는 valid, 유효한데 왜 유효한가 하면 its foundation, 그 DNA 증거의 기초가 be based on, 자, 아까 했던 어근 막 나옵니다. found와 base가 같으라고 그랬죠. 뭐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어근 외워놓으니까 영어 쉽네요. DNA 증거는 유효하고 그것의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Unique set of genes. 아주 unique는 독특한, 이렇게 흔히 의역하지만 정확한 뜻은 유일무이한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 유별난 그런 유전자의 세트. 이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valid한 거죠. held by each human being. 여기서 held는 소유하다의 뜻이겠죠. 과거분사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각자의 개개인들만이 소유한 독특한 유일무이한 유전자 세트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DNA 증거는 굉장히 유효하고 따라서 CSI 수사대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3번. The development of nylon. 나일론의 개발은, 이건 발전이 아니고 개발이죠. 나일론의 개발은 had a surprisingly profound effect on. 뭐 우리가 많이 쓰는 have an effect on이라는 표현이죠.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아주 심대한, 아주 심오한 영향을 미쳤죠. World Affairs에서. 그렇죠. 나일론이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 굉장히 많죠. 네. Up until about 2 decades ago, 20년 전까지만 해도 they had seldom received. 그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뭘? 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누구로부터? 정부와 private organization. private organization은 어디겠어요? 기업이겠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별로 받지 못했다. 요 대의는 당연히 어떤 자선단체겠죠? 자선단체의 기부금이 최근엔 정부나 private organization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5가지네요. 5번째. People are incredibly ignorant of. 자, be ignorant of는 뭐뭐에 무지하다죠? 사람들은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도 무지한데 이러한 fundamental fact,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데 기본적 사실의 내용이 뭐냐? 동격의 대절이네요. Food is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는 액센트가 I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carbon dioxide. 네, carbon은 탄소고요. 다이는 둘이고 옥사이드는 산화물이니까 이산화물 탄소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카본 뒤에 모노를 써서 모노는 하나를 뜻해요. 사이드를 쓰게 되면 카본 모낙사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카본 모낙사이드. 요건 일산화탄소, 요건 이산화탄소. 요새는 쓰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연탄을 많이 뗐습니다. 연탄에는 말이죠. 불완전 연소가 되면 연탄에서는 다량의 카본 모낙사이드가 있습니다. 모낙사이드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기체고요. CO로 표현되죠. 산소를 하나 결합해서 빨리 CO2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을 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로부터 산소를 앗아가니까 여기 이 공간에 있는. 그래서 연탄에다가 일산화탄소를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뭐 많지 않습니다만. 예, 옛날 생각나네요. 예,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이산화탄소랍니다. 호호. 그렇죠. 음식에 C와 H와 O가 들어있잖아요. C와 H와 O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쉘로우한 화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스와 같은 어근인 파운드와 번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이죠. 좀 규모가 작고 좀 쉬운 어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근도 프론트인데 규모도 작고 쉽죠. 프론트의 뜻이 프론트니까 프론트 뭡니까? 영어로 전면. in front of다 아시죠? in front of는 뭐뭐의 앞에, 뭐뭐의 전면에. 또는 이제 군사적 용어도 쓰이고요. 정치적 용어도 쓰이는데요. 프론트가 전선, 전투를 하고 있는 전선이 있죠. 전선이 전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항상 적군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제일 전방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 전방이고 전면이죠. 우리 얼굴로 보자면 우리의 전선 전면은 어딥니까? 이마죠. 그래서 프론트가 이마를 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프론트라는 어근을 쫙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 개념은 앞전자다 이거죠. 앞전자. 전선, 전면, 앞전자, 앞대가리.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단어도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라는 단어는 안 봐도 될 거고요. 첫 번째 있는 프론티어 보겠습니다. 프론티어. frontier 이렇게 말하죠. frontier. 아이고. frontier. 자, frontier. frontier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frontier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frontier.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frontier. frontier 정신을 제창했던 유명한 대통령 케네디도 있었죠. frontier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백인들 관점에서 얘기인데요. frontier라는 건 결국 프론트에 있는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전선에 있는 땅. 앞부분에 있는 땅이니까 경계 또는 뭐 미개척지, 그렇죠? 변경 이런 뜻이겠죠. 동부에 정착했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 그 서부를 개척했던 정신을 갖고 미국을 다시 부흥하자는 얘기를 한 건데요. 케네디가 집권할 때 미국이 굉장히 곤혹감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죠.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라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갖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생긴 지 40년밖에 안 된 나라가 그냥 인공위성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쇄신, 교육제도와 나라의 기풍 전체를 쇄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것이 미국 최초로 최연소 대통령, 40대 초반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게 되는 그러한 케네디의 당선으로 이어지죠. 자, 그런 시대가 생각나는데요. 어쨌건 백인 관점에서 거기가 프론티어인 거지. 그죠? 인디안이 원래 살고 있던, 그러니까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을 뺏은 거죠. 어쨌건 프론티어는 그런 변경, 접경, 그 개척지의 맨 앞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라는 뜻도 되겠죠. frontier. 두 번째는 좀 황당한 뜻이 써있죠. affront가 있는데요. affront. 자, affront. 자, affront인데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욕이라고 돼 있죠. 모욕. 이야, 대가리하고 또 모욕은 무슨 상관이냐? 혹시 한송원 선생님? 관계없고요. 한송원 선생님 대머리 생각하지 마시고. 김찬이가 한송원 선생님을 그렇게 외워주겠네. 김찬이가 한석으로 말이야 모욕 줬대. 대머리를 모욕 줬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엉터리 외우면 안 되죠. 가끔 그렇게 단어를 외우라는 사람도 있다며. 그죠? 뭐 frustrate는 스트레이트 하면 풀어. 뭐 이렇게 가르친다며. 나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아무리 단어를 외우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갖고 내가 그 얘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아큐파이를 그렇게 외우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분은. 아큐파이는 구덩이 파이니까 구덩이 파이 그래갖고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시험 볼 때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뜻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구덩이만 생각나더라고요. 구덩이만.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였는데 뭐 구덩이가 어떻게 된 거지? 구덩이를 파고 안에 들어가는 건데 구덩이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무슨 영어가 되냐? 아무리 말이야 단어를 외우려고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을 갖고 말이야 스토리라고 만들어 갖고 그거는 무슨 초스피드 암기 비법이라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질 뻔했어. 그거 참 아주 설득력 있는 유혹인가? 농담이고요. 어떤 뜻인가 하면
AF는 AD가 변형된 거죠. 정말 선생님 AD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접두어니까 안 나올 수 있겠어. 예. 제일 많이 쓰는 접두어인데. 투입니다. 프론트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앞, 대가리야, 대가리. 누구누구에게 머리로 들이받다냐. 머리로 들이받다. 대머리하고 관계가 있네. 대머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냥 이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뭐에게 머리로 들이받다. 파! 이렇게. 그치? 타! 이렇게. 내가 어떨 때 어디 영화 봤는데 말이죠. 머리로 상대방의 코를 때려 박아야 되는데 자기 코로 상대방 머리를 들이받아갖고 코가 문드러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폭력은 사실 가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위급한 상황에서 저속이 강도다. 근데 강도는 딱 잡고 귀를 딱 잡고 대가리로 코를 그냥 꽉 먹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예. 주먹을 쳐서 강도하고 싸우는 거 그거는 애초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주먹을 잘 칠 수도 없고요. 주먹이란 건 쳐본 사람이 치는 거지 안 쳐본 사람은 못 칩니다. 예. 안 쳐본 사람이 한번 굉장히 힘세게 쳤어. 손 다 나가요. 예. 완전 여기 인대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대가리로 받으십시오. 자, 얘기가 좀 험악해지는데 뭐뭐에게 머리로 들이받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거야. 그게 모욕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외워.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무조건 외우는 게 가장 편하면 그럼 무조건 외워. 예. 실제 거기서 나온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단어는 confront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어근을 통해 학습하는 거지. 우리가 어근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어근이 들어가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프론트가 들어가는 단어로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confront. 자, con이 뭡니까? con은 함께죠. 함께 전선을 마주쳤다 이거지. 전선을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자신의 이마를 대치시키고 있다. 함께 서로 이마를 향하는 거야. 나도 이마, 너도 이마, 나도 최전선, 니도 최전선. 딱 함께 이마를 딱 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대치하고 있는 거야. 이마를 맞대고 있으니까 대면하고 있는 거죠. 대치하다, 대면하다. 대치하다, 대면하다. confront의 명사형은 confrontation이라고 돼 있죠? confrontation입니다. confrontation이 아니고 confrontation이 명사형이다. 이거는 여러 번 읽는 방법을 통해서 외우는 밖에 없죠? confront, confrontation, confront, confrontation.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밑에는 없네요. confront는 좀 조심해야 될 게 confront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쓰기도 하고요. 능동태로 쓰기도 하고요. confront라는 타동사하고 말이죠. be confronted with라는 뜻이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다고 봐도 돼요. 대면하다, 대치하다, 대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confront가 대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면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면시키다는 수동태로 쓰이니까 대면시켜졌으니 대면하는 게 됐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뜻이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oppose라는 동사가 대립하다, 반대하다라는 타동사도 있는 반면에 대립시키다라는 타동사도 있어요. 그럼 대립시키다의 수동태는 이렇게 되는데요. 뭐뭐와 대립시키게 되었다. 뭐뭐와 대립되게 되었다. 그럼 결국 대립하는 거거든. 따라서 요거하고 요게 뜻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많아요. face가 있죠? 그럼 뭐가 똑같을까? be faced with와 같겠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confront와 be confronted with가 같다는 것을 oppose와 be opposed와 관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예문 4개입니다. 첫 번째, in every frontier settlement. 자, 개척지죠? 예, 변경의 정착촌입니까? 모든 개척지 정착촌에 there are men,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have come there, 거기에 온 이유가 뭘 피하기 위해서? restraint를 피하기 위해서. 끝에 붙은 요 t가 명사형 전미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주로 complain 같이 끝이 ain으로 끝나는데요. complain이 불평하답니다. 명사형이 complaint이야. 따라서 restraint도 동사형이 restrain이겠죠. restrain, 억제하다, 억압하다. restraint, 억제, 억압. 정치적,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온 남자들이 있었겠죠.
대부분 그런 거죠. 예. 2번, there is no greater affront to our lords, to our families, or to the human spiri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병치관계, 병렬관계인 거 아시겠지? 비교급단이 여기 딱 보이니까 이거보다 더한 모욕은 없는 것이다. 뭐에 대한 모욕이야? to, 뭐뭐에 대한 모욕이야. 우리의 법체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모욕은 없을 거야. 뭔데? domestic violence. 그렇죠? 가정 내 폭력이죠. 아빠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자식 패고 마누라 패고, 그죠? 가정 내 폭력. 대부분이 그런 형태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거꾸로랍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뚜려맞는 거.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남편이 맞는 거고요. 10분의 9가 여자가 맞는 거랍니다. 그러면 90대 10%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99%대 1%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맞은 남자는 리포트가 잘 돼. 그게 조사 보고가 잘 된다고. 근데 남자한테 매 맞고 사는 여자는 조사 보고가 안 되는 실적이 굉장히 많죠. 경제적인 노예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도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런 거 죽여야 돼, 그런 거. 어쨌건 가정 내 폭력, 심한 얘기했나? 또 내 말 듣고 또 격앙받아갖고 또 아버지 안 돼, 그지? 설득해, 설득, 그죠? 아버지도 뭔가 힘든 게 있겠지, 그지? 자, 오늘 왜 이렇게 삭막하게 나가지 갑자기? 아주 가정 내 폭력입니다. domestic은 가정을 한 뜻이 있고, 국내이란 뜻이 있고, 길들였다란 뜻 세 가지가 있죠. domestic animals 그러면 야생동물이 아니라 길들인 동물. 그죠? domestic violence는 가정 내 폭력. domestic war는 국내 전쟁, 내전이었죠. 꼭 기억하시고. 3번. One of the problems. 문제들 중에 하나. 어떤 문제냐? 우리가 confronted with. 여기 나왔네.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형용사절로서 뒤에 소금이죠. 문제들 중에 하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뭐냐? When we decide to buy a home. 우리가 집을 사려고 결심할 때 우리가 get a clear picture of. 자, get a picture of. 뭐뭐를 이해하다. 뭐뭐를 알다죠. 왜 그런 뜻이 되겠어요? 픽처가 그림이니까 그림을 한자로 표현하면 상이야, 상. 어떤 상이 맺힌다 그러죠. 어떤 상을 그린다 그러죠. 어떤 것에 대한 상을 얻다. 상을 얻으면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야? 모습이 보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죠? 한국말과 영어도 비슷한 거지. 왜? 같은 인류가 쓰는 말이니까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집을 살 때 문제는 뭔가 하면 명확한 상을 그릴 수가 없어. 뭐에 대한? What closing cost will be. 여기서 closing이라는 것은 마지막의 그런 뜻이겠죠? 마지막까지 드는 비용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처음에 살 때는 뭐 2만 달러면 20만 달러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째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 사놓고 보니까 또 뭐 어디 수리하고 어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번 experimental information, 경험적 정보. 경험적 정보라는 것은 어떤 정보냐? We personally feel,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흡수하는 정보인데 through, 뭘 통해서? direct experience or confrontation with. 자, be confronted에 with를 썼기 때문에 그게 명사형이 돼도 with와 함께 쓰이죠. 그래서 confrontation with 이렇게 명사와 궁합이 맞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직접적 경험, 또 어떤 사건과의 대면, 직면 이런 것을 통해서 흡수하는 경험을 바로 경험적 정보라고 한다. 자, 오늘 굉장히 쉬운 프론트, 전선, 전면, 앞, 이마를 뜻하는 어근을 봤습니다. 요 다음 어근은 다시 large family의 등장이니까 주목해 주세요. 자, 제가 빅 패밀리 나온다 그랬죠? form이라는 어근입니다. form이라는 어근은 어근 외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하고 같으니까. form, 형태를 만든다. form이라는 동사가 형태란 명사 뜻이 있고 형성하다, 형태를 만들다는 동사 뜻이 있죠. 그러니까 form이라는 어근이 그렇게 명사 또는 동사 뜻으로 형태 또는 형태를 이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form이라는 라틴어 어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에 따라서 생긴 거냐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한 바 있어요. form이라는 단어는 대개 라틴어는 그리스어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라틴어 폼이 어떤 형태를 변화한 건가? 이 형태란 단어인데 어떤 형태에서 온 것인가는 역사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재로서 가장 정평이 있는 견해는 뭔가 하면 그리스어 어근 중에 morph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morph. 예. 그리스어 어근에 있는 morph라는 어근이 라틴어에서 form이라는 어근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최근에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좀 황당하죠?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단어가 생겼다는 거야? 학자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게 아니고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합니다. PH의 발음은 F죠. PH나 F는 같은 거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요거죠. form. 그렇죠? 이렇게 어휘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죠? 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최근에 정설입니다. 요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락이 나이 들어서 좀 안 하고 말이죠. 젊었을 때 좀 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 오락인 것 같아서 스타크래프트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안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예를 들면 뮤탈리스크를 가디언으로 바꿀 때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과정이 밑에 영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morphing. 본 적 없어? 다른 거 유니트 조작하려고 정신없구나. 오늘 하면 말이에요. 게임하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공신에서 말이야. 우리 공신들이 게임하지 말고 게임 CD 다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안 되는데. 어쨌건 모양이 변형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morph하고 form이 같은 어근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단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form입니다. form. form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명사 또는 동사로 쓰이고 그거의 명사형이 formation이라고 돼 있어요. formation. formation의 뜻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형성, 구조, 대형이죠. 제가 몇 강의 전인지 모르겠는데 서양 철학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행위와 행위의 결과는 동일하다. 형성은 액션, 행위를 말하는 거죠.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형성한 결과가 뭐야? 형성된 구조, 형성돼서 보여주는 모습. 알겠죠? 함대가 쫙 가거나 비행기가 쫙 가는 그 모습 있죠? 그런 것을 대형이라 그러죠. 또는 뭐 행진할 때 어떤 대형을 이루고 이게 대형이죠. 형성된 모습의 결과지. 이게 행위고 이게 결과야. 그래서 뜻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form에서 formation이 나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formu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formulate의 뜻이 공식화하다라고 되어 있죠. 공식화하다. 선생님 뜻이 좀 다른데요. 형태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건 분명히 알겠어요. 분명히 알겠죠. 그래서 formulate는 사실상 좀 추적하면 좀 복잡한데요.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포뮬라의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formation과 formulate. formulate의 명사형은 formulation인데 공식화겠죠? formulate, formation, formulation, formation. 비슷하게 생겼죠? 특히 요거하고 요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거는 어근으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얘는 영어 단어 form이 명사형이 된 거니까 형태를 만들다고 얘는 영어 단어 포뮬러가 뭐야? 공식이죠? 수학 공식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법이거나 또는 어떤 제조법, 제조 공식 이런 걸 포뮬러라 그러죠? 분유를 포뮬러라 하기도 하고요. 포뮬러, 공식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니까 공식화하더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다 폼이라는 라틴어 어근에 규착시키지 말고 영어 단어 관점에서 폼의 명사형, 포뮬러의 명사형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제 외울 수는 있게 됐고요. 포뮬러도 사실은 폼에서 온 단어인데 왜 이게 공식이라는 뜻이 됐느냐?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유명한 문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학자인데요. 토마스 카를라일. 토마스 카를라일이 원래 의식에서 쓰이던 어떤 언어 이런 뜻이었어요. 포뮬러가 원래 중세 때까지는 포뮬러가 원래 작은 의식, 작은 형식, 작은 의식에서 사용되던 말 이걸 뜻했는데 토마스 카를라일이 처음으로 19세기에 포뮬러라는 단어를 자기 저서에서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맹종하는 어떤 규칙 이런 의미에서 포뮬러를 처음으로 썼어요. 이해도 없이 맹종적으로 따르는 규칙이니까 그냥 따르는 판에 박힌 정식 그래서 공식이라는 뜻이 생긴 거야.
어떤 한 사람이 단어의 뜻을 바꿨다는 얘기죠. 위대한 사람이면 단어의 뜻도 바꿔버려 자기가. 자, 앞으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쓰기로 한다.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뜻이 바뀌어. 이야, 이 정도 되면 정말 한번 인간으로 제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인이 쓰는, 전 세계 사람이 쓰는 뜻을 이 사람이 혼자 바꿨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알아둘 건 아닌데 워낙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여담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어쨌건 폼의 명사형과 포뮬러의 동사형, 그거의 명사형에서 폼과 포뮬러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폼과 포뮬레이트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는 맨 위에 보시면 폼의 이제 형제들을 다 해야겠죠? 뒷공무니에 폼이 붙어 있는, 즉 앞에 어떤 접두어가 있고 뒤에 form이 붙어 있는 그런 동사군이 쫙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inform, perform, conform, transform, reform, deform, uniform. 뭐 이것만 있겠어? 더 많이 있겠죠. 필수 단어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뜻을 기억하려면 앞에 있는 접두어 분석을 잘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서들이 열리겠죠. 자, 이제 form의 특집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한번 쭉 써볼까요? 한번.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inform을 먼저 한번 쓰고요. inform.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perform이 나왔네요. perform. 네. perform. 요런 건 좀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conform. 약간씩 어려워지나요? 그러네요. 약간씩 어려워지네요. 그 다음에 transform. 선생님 저 이거 정도는 압니다. 훌륭해요. transform. 그 다음에 reform. 알듯 말듯해요.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deform. 제일 어려운 것 같죠? deform.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uniform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본 이 6개는 전부 동사입니다. inform, perform, conform, transform, reform, deform. reform은 말이죠. 명사로도 쓰이죠. 어쨌거나 맨 앞에 inform이 나오는데 inform. 이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into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into. 그러면 어근적으로 보면 어떤 거 안에, 여기는 마음 안인데요. 마음 속의 형태, 어떤 마음 안에 어떤 형태를 만들다. 형태를 만든다는 건 결국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되죠. 내용 구성.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지워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에요. 어떤 거 안에,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의 형태, 마음의 형식, 내용을 규정하는 거,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따지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알리다라고 합시다. 알리다, 통보하다. 아는 단어니까 뭐 따져. 그냥 여기서 form이 그렇게 쓰인 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form의 명사형은 거기 나와 있지. information이죠. 알린 정보, 그죠?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형용사형도 나와 있나요? 형용사형 중에 informed가 나와 있네요. informed. informed는 inform 된 거니까 알고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근데 거기 중요한 뜻이 하나 있죠? 식견이 많은, 그런 뜻 있죠? 견문이 넓은. 많은 정보를 받았다면 견문도 넓어지겠죠. 그 견문이 넓은 애 줄을 하나 쳐주세요. 나머지는 쉽죠? 알고 있는 정보 통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견문이 많은 것을 informed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써볼까요? informative 있죠. informative. informative 그러면 정보를 많이 주는 홍보의, 그런 뜻이겠죠. informative. 그 옆에 뭐가 있냐면 informal이 있죠. informal. 자, informal. 비슷하게 생겼죠? 뭐 informed나 information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이 informal은 왼쪽에 있는 inform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좀 심한가? 요거는 formal 앞에 in이 붙은 건데 어근은 똑같이 from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스터리스크 표시는 어근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영뜻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왜 영뜻이 다르냐? 요걸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한 건데 요 in은 into의 뜻이 아니라 not의 뜻이죠. 뒤에 붙어있는 어근이 다른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접두어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in은 into니까 마음속의 내용을 부여하는 거고 요거는 포멀하지 않은 거니까 형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포멀이 격식을 차린 거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래서 인포멀이 된 거죠.
좀 허탈하긴 하지만 in의 뜻의 접두어가 달라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헷갈리지 않겠죠. 나중에 말이죠. 수능 치는 학생들은 특히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휘가 예를 들면 고1, 고2 때 요만큼씩 들어가던 어휘를 고3 돼서 이만큼 때려 쳐넣었으니까 머릿속에서 막 어휘가 엉켜요. 특히 이렇게 뻔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는 막 어휘가 엉켜서 진짜 쉬운 단어를 나중에 모르게 돼요. 나중에. 예. 이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게 막 엉키는 거야. 오히려 그 어려운 단어더라고. 그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두 어근을 한번 분석해 놓은 게 나중에 인포멀도 형식? 헷갈려요. 막. 예.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면 perform 있죠. perform. per는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두세 번 나왔는데 per는 through의 뜻입니다. through. through의 뜻은 통과한다는 뜻이죠. 관통한다는 뜻이죠. 그럼 통과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다는 얘기죠. 뽕 뚫었으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니까 따라서 완성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per는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전치사로 쓰일 때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된 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thorough라 그랬죠? thorough도 이 through에서 파생된 거예요. 철저한. 왜 철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게 발본색원하니까 철저한 거 아니야? through, thorough, per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완성된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죠. 완성된 형태를 만든다. 완성된 형태를 만드니까 완성화하다는 거지. 대본을 쓰고 의복을 갖추고 무대 콘티 다 짜갖고 무대 위에 올리는 연주, 연기 어떤 그런 거 있죠? 이게 전부 퍼폼이죠. 수행하다, 연출, 연기 다 나왔죠? 예, 실행하다, 공연하다, 연기하다, 연주하다. 퍼폼. 사실은 말이죠. 이게 영어적으로 분석하면 이 form이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 furnish라는 단어 있죠? 현대 영어 furnish가 제공하다 아니야. 제공하다의 고 형태가 변화한 거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원래 뜻은 완벽하게 제공하다는 의미에서 상연하다, 제공하다, 상연하다, 실행하다 이런 건데 furnish에서 form이 왔다는 게 우리가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리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게 furnish라는 단어의 고에 해당하는 말이 이런 단어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form이라는 어근이 개입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실제로 저게 furnish에서 왔건 안 왔건 몰라 우리는. 에이씨. furnish하고 form은 너무 다르게 생겼거든. 너무 다르게 생긴 거는 우리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 실용적이지가 않아. 요새 말하는 유행어로 얘기하면 완성화하다 이렇게 갑시다. 그거의 명사형 퍼포먼스 나왔죠?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그렇게 하는 연기, 연주 행위를 퍼포먼스라고 하죠. 퍼포머는 그렇게 하는 연주자, 연기자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conform 시험에 많이 납니다. conform은 뭐냐? 콩이 투게더 아닙니까? 투게더. 그럼 형태를 함께, 그죠? 어떤 형태를 함께 하는 거죠? 어떤 형태를 함께 한다 이런 뜻이네요. 어떤 형태를 함께 한다. 그럼 뭡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죠. 어떤 대등한 두 개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어떤 거에 어떤 사람이 맞춰야 된다면 그건 순응하는 거죠. 합체한다 그래도 되겠죠. 좋아하거나 순응하거나 합체하는 것을 conform이라고 한다. 그렇죠? conform의 명사형 conformity 나와 있죠? conformity 명사형이 다 달라요. information, performance, conformity. 짜증나죠? conformity는 뭡니까? 순응성이 되겠죠. 순응성. 사회의 제도나 사회의 기존 가치 체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을 conformity라고 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을 보통 non-conformity라고 하죠. 그죠? 개기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rebel이죠. rebel. 반항가죠. 어떤 패션적인 규칙이 있어. 그거를 충실히 따르면 conformity 한 사람이야. 그걸 안 따르고 파격적인 패션 디자인을 보였어. 그럼 non-conformity를 특징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컨펌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 더 할까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confirm.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요건 confirm. 얘는 conform. 알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왜? 어근에 의한 학습법이 우리에게 완전히 착근됐거든. 이건 어떤 형태를 함께 하는 거니까 형태를 서로 맞춘 조하고 얘는 확고한 것으로 만든 거고 이건 강조였지? 확고한 것으로 만든 거니까 확인한 거지. 확증한 거지. 완전히 어근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다 이거야.
이건 확고한 거고 이거 형태인데 어떻게 같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그건 착시 현상에 불과하지 우리한테. 그치? 어근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슷하게 생긴다지만 우리한테는 비슷하게 보이지도 않네. 그치?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런 게 비슷한 거지 이런 거. 그치? 어근이 같이야 하는데 접도가 다르게 된 거. 이런 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만큼 한 차원 발전한 거야. 기분 좋아지네. 예. 트랜스 뭐야? 이제 한 마디 딱 나와야 돼. 내가 얘기하기 전에 트랜스 그러면 머릿속에서 강의하면서 딱 생각해. 크로스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단어의 뜻을 한번 이미징을 해봐. 이런 뜻이 됐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딱 맞아떨어질 때 그 기분. 내가 이미 어떤 학자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지. 자, 언제나 우리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50강까지 반복되는 어근이 계속 나오겠죠. 지루해하지 말고 강의 자체가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강의 듣고 복습 또 언제 해? 이 50강의를 언제 닫고 언제 복습하면 뭐 그거 하다 끝나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어근 또 나와. 그 접도 또 나와. 그 전미어 또 나와. 하다 보면 그냥 다 외워져. 그죠? 강의 자체가 예습이요 복습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50강으로 길게 구성하려고 한 거예요. 폼만 잡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어크로스죠. 어크로스는 가로지르는 거 아니야. 가로지른다. 산 넘고 물 건너 가로질러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형태가 여기 있던 형태가 일로 슉 가로질러 갔다는 거야. 형태가 이동한 거지. 공간적으로는 이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뭘까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형태 변화입니다. 형태 변화. 따라서 형태 변화를 거꾸로 하면 뭐야? 변형이지 뭐. 그렇지? 변형. 요게 변, 요게 형, 변형. 끝났네 뭐. 그렇지? 트랜스포메이션 나와 있죠? 예, 트랜스포메이션. 예, 최근에 개봉했던 무슨 영화 있지 않았어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예, 트랜스포머 그 영화 본 사람은 이 단어 까먹을 미친놈이야. 그 로봇에 나오지? 탁탁탁탁탁탁. 완전히 그냥 트랜스포머 하잖아. 그래서 트랜스포머야. 예. 이 단어 그 영화를 보는 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야 가끔. 그렇지? 내가 얘기했죠. 영어란 건 문화니까 그 문화적인 속성에 절도 접해지면 쉬워질 것이다. 리폼은 뭡니까? 리폼에서 리는 뭡니까? 어게인이죠. 어게인. 다시 형태를 짜는 거네. 한 번 형태가 있어서 이 형태를 다시 짜. 이거 뭐야? 개혁이지 개혁.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죠. 왜? 반대 세력이 엄존하기 때문에 개혁이죠. 그래서 명사형은 reformation. 이거 명사형 같네요. reformation. reformation은 말이죠.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reformation이라고 하면 서양 역사에 있었던 중요한 어떤 개혁을 가리킵니다. 세계사 공부하신 분도 알 거야. 서양 역사에서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어떤 거를 크게 개혁하자고 하는 운동이야. 뭐지? 그치. 루터의 종교 개혁을 reformation 합니다. 물론 루터만 한 건 아니죠. 칼뱅도 했고 뭐 위그노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reformation 종교 개혁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deform, D는 여기서 away나 off의 뜻이 아니고 down입니다. 형태의 질이 저하되는 거야. 제대로 된 형태를 갖고 있다가 그 형태의 질이 나빠졌어. 그래서 기형화하다. 기형화하다가 됩니다. 기형화하다. 그래서 deform 나왔죠? 거기에 ITY 붙었죠? 그건 또 ITY가 명사입니다. deformity. 그죠? deformity는 기형, 불구. 알겠죠? 기형, 불구. 자, 우리가 폼이 있는 걸 쭉 다 했는데요. 폼이 있는 게 어려운 것은 접도로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약간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명사형이 다 다르네요. 어떤 건 uns, 어떤 건 어티. 그죠? 어떤 거는 션. 그래서 에이션. 이걸 잘 구별해서 잘 외워두시고 외우는 건 뭐 없어. 그냥 여러 번 읽는 거야. 예. 처럼 그냥 읽으면 나오잖아요. deform, deformity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유니폼은 유니폼 우리가 입는 유니폼이죠. 제복. 근데 우리가 제복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왼쪽에는 형용사 뜻의 줄을 좀 칠까요? 균이란 균질적인 유니폼. 왜 그런 뜻이냐? 앞에 있는 유니가 무슨 뜻? 원. 옛날에 지금은 없어져서 우리 히어로즈라고 바뀐 팀이 있었죠. 옛날에 뭐였죠? 현대 유니콘스. 코는 뿔이에요. 뿔. 전설에 나오는 뿔 하나 달린 어떤 짐승을 얘기한다고 뿔 하나 달린 짐승이 유니콘스야. 유니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균이란 균질적인이죠. 거기에 ed가 붙었네. uniformed. 그건 제복의 형용사야. uniformed. 왜? 유니폼이 이미 형용사인데 형용사에 왜 또 ed가 붙어? 명사에 ed가 붙는 건 있잖아. 그래서 명사에 제복에 ed가 붙으니까 유니폼들은 제복을 입은. 맨 끝에 있는 게 uniformly 나왔죠? uniformity는 ity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니까 형용사가 바뀐 거겠지. 따지면 알겠지? 예. 그래서 형용사 유니폼의 뜻에 ity가 붙으니까
균일성, 균질한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본 다른 폼들은 다 동사로 쓰이고 물론 윗폼은 명사로도 쓰이지만 다 동사로 쓰이는 걸 한번 했고요. 맨 끝에 유니폼은 형용사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따로 해봤습니다. 잘 외울 수 있겠죠? 자, 예문이 꽤 많은데요. 예문을 좀 빠른 시기 내서 21문장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카트만두 says almost in the middle of the basin. 베이스는 분지죠. 요거 우리가 했던 기억납니까? BAS 뭐라고? 밑바닥 아래 로우를 탄다 그랬죠. 로우나 바텀. 분지가 뭐야? 이렇게 꺼진 데 아니야. 이 밑바닥이잖아. 그치? 밑으로 꺼져 있잖아. 분지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forming 뭘 형성하고 있다? square about 5 km north south and 5 km east west. 정사각형을 형성하고 있죠. square. 북쪽 남쪽이 5km, 동쪽 서쪽이 5km인 분지야. 좀 이상하게 생긴 분지네요.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고요. 네팔에 최근에 최초의 재헌의회 선거가 있었죠. 재헌의회. Constitu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빨리 한다 그러면서 딴 거 하네. 재헌의회.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가 생겼어요. 이때까지 왕국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2번. According to recent scientific study. 최근에 과학 연구에 따르면 these 거위들은 날아갈 때 V자의 포메이션을 그리고 날아간대요. 포메이션 뭐라고요? 아까 형성하는 행위 또는 형성한 결과인 대형. 무슨 대형? 왜 이런 내용을 해요? Conser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도 외워놓으세요. Conserve는 보존하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Conservation. 자연이 목적으로 올 땐 자연 보존이야. 에너지가 나면 에너지 보존이 아니고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collocation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잘 외워놓으세요. The forces of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추상적인 걸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여기서는 위의 뜻으로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 May well 아주 유명한 조동사죠. Be likely to의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의 힘이 뭐 할 것 같다? 너무나 subtle 미묘해서 투구문이죠. 공식화할 수 없는 것 같다. 누가? 과학자가 공식화할 수 없는 것 같다. 4번. 예술이란 건 하나의 체험이야. 뭐가 아니야? Formulation of a problem. 문제를 공식화하는 게 아니야. 예술은 판에 박힌 공식으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어떤 미술학도들이 전부 아그리파 그리고 있죠. 미국에서 미술가가 한번 우리나라에 와서 쭉 돌아보는데 모든 미술학원에서 애들이 전부 아그리파 그리고 있어. 그거 보고 놀랬대잖아.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꼭 아그리파를 그려야 될까? 전부 아그리파 대상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그 미술의 창의성 부족이 거기에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술학도들은 알 거예요. 아그리파 그려본 거. 아그리파 뭔지 몰라요? 지금 얘기할 시간 없다. 자, 5번. The teacher's roles. 선생의 역할은 should not be directed. 뭐에 향해서는 안 된다. 뭘 향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향해서는 안 돼. Informing his students about language. 언어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단어의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지문도 보고 어떤 문장에 쓰이고 뒤에서 어떻게 쓰이고 주어 목적어 우리 그런 거 하죠. 그렇게 하는 것에 바로 선생의 역할이 있다. 6번. We know relatively little. 우리는 별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요. About how information was shared in the past.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7번. 제가 지금 시간을 잠깐 봤습니다. 시간을 너무 쫓기면 안 되지 그렇지만 할 건 해야지. 넘어가면 뭐 팁 갈지 뭐. 7번. In fact, 실제로 the movie business and the athletic world, movie business와 운동 세계는 are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다. intelligent, 똑똑하고 educated고 informed, 견문이 넓은 남자 여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Who are interested, involved in. 자, be involved, be interested in이 있고요. 또 be involved in이 있죠.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 뭐뭐에 흥미를 갖다, 뭐뭐에 열중하다. Wide variety of activities and causes. activities, 활동. causes는 큰 대의를 말하거든요. 큰 대의에 의한 운동도 말합니다. 많은 활동과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아주 견문이 넓고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헐리우드 영화배우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 아프리카의 봉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뭐 많죠. 애들에게 뭐 운동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뭐 일본의 축구선수 나카다가 환경운동가로 변신해갖고 환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었죠. 나카다가. 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8번. Whatever the type. 그들의 유형이 무엇이건 간에 heroes, 영웅들과 selfless, selfish의 반대말이죠.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인 사람들. Who perform extraordinary acts. extraordinary는 ordinary의 반대말이죠. 아주 특별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람이 바로 영웅인 것이다. 그렇죠? 9번. The background of her poor performance in the concert. 콘서트에서 poor performance. 연기를 잘 하지 못한 배경, background는 she didn't have enough time to practice. 연습 시간이 부족했고요. Computer technology can improve how work is performed.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work, 어떤 작품이 연기, 연주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고 broadcast, 방송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죠? and experienced, 어떻게 경험되는가. 요것도 과거분사, 요것도 과거분사, 요것도 과거분사죠? cast는 cast니까 모양 변화가 없습니다. 전부 is에 같이 걸리죠? is performed, is broadcast, is experienced. 어떤 작품이 어떻게 퍼폼되느냐, 어떻게 브로드캐스트 되느냐,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는 명사절을 개선할 수 있다. CG 같은 거 아시죠? 컴퓨터 그래픽. 컴포저스, 작곡자들, 퍼포먼스 연기자들, 그리고 오디언스, 청중들이 모두 디지털 컨트롤, 디지털적으로 그들의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She always struggled to make the outward world conform to her inward dreams. 그는 항상 struggle to, 애씁니다, 분투합니다. 뭘 애쓰고 분투하죠? make 뒤에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가 되겠죠. make 동사 뒤에 목적어 원형 부정사 쓴 거죠. 외부 세계가 그녀 자신의 내적인 꿈과 조화되도록, 외부 세계가 자신의 내적인 꿈과 합치되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자기의 꿈을 외부 세계와 맞춰서 희생시키거나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꿈의 세상이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내 꿈이 거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가 내 꿈에 순응하도록 한다는 얘기야. 아, 대단한 여자네요. 12번. Let the people be free.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 And,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그러면이야. 그러면 They will do nothing but은 only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만 한다? In conformity to the law. In conformity to, 뭐뭐에 순응하여, 법을 순응하여 행동하게 될 것이다. Except, 뭘 제외하고는 in those cases, 어떤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law cannot speak to, 법이 거론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행동할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법을 충실히 따르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말이죠.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독재자들이. 자유도 안 주고 니들 왜 법을 어겨? 왜 불법 시위해? 근데 진정한 자유를 주면 오히려 법을 잘 따르게 될 것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자유죠. 정치가나 독재자가 자기 멋대로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법을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고 잘 따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13번. Energy can neither be created nor destroyed. 에너지는 창조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죠. 그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지만 can merely be transformed from one state to another. state 상태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이렇게. 13번. Great loneliness. 가장 큰 외로움은 뭐냐? 뭐와 같은 외로움이냐? 뭐뭐와 같은 외로움. Caterpillar endures. 형용사절이죠. 애벌레가 견뎌내는 외로움이 가장 큰 외로움이래. 어떨 때? 그녀가 자기를 silky cocoon, 뭡니까? 그 누에고치로 쫙 싼 다음에 긴 버터플라이로의 변형을 시작하는 그러한 외로움.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이게 가장 큰 외로움이죠. Artists during the Renaissance. 레네상스의 예술가들은 페인팅을 개혁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tread on, 어디 위를 밟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 어디를 밟아? 개혁의 뒤꿈치를 밟는데. 개혁을 막 하려고 하는데 개혁의 뒤꿈치를 뭐가? 위험이 막 밟아. 개혁의 전지를 막는다는 얘기지. 개혁의 전지를 막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17번. Nowadays, 요즘에는 거의 모든 인간의 개선들, 예를 들면 building of houses and cutting down 베는 거죠. 삼림을 베는 이런 모든 행위가 deform the landscape, 경치를 기형화시키고 있죠. 개발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꾸 개발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죠. 개발주의자들, 건축업자들, 토목업자들, 부동산 투기꾼들.
18번 His handsome face.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made his deformity. 그의 기형을 더욱더 스트라이킹하게 두드러진 것으로 만들었다. 몸이 좀 불편하신가 보죠? 근데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몸의 불편함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거. Temperature must be uniform. Temperature가 균일해야 돼요. 모든 리액터 원자로에서. 여러 명의 유니폼을 입은 officials, 제군들이 장교 또는 뭐 그런 사람들이 struggle to 뭐뭐 하려고 했었죠? control the crowd. crowd를 통제하려고 했었지만 in vain. 헛된 일이었다. 모든 과학은 assume 가정하고 있는데 permanence. permanent의 형용사이죠? 영원성과 균일성을 가정하고 있다. 뭐 자연 법칙의 영원성과 균일성을 가정해야 과학이 성립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시간 내로 지문 다 분석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죠? 지문을 같이 읽고 또 mp3 파일 있죠? mp3 파일 들으면서 단어 뜻이 뭐였는가 상상해 보면 훨씬 공부가 잘 될 거예요. mp3 파일 지금부터 다운로드 받으세요.